주거 침입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 며칠 전에 술을 마시고 전 여자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비밀번호를 안 바꿨는지 예전 번호 그대로더라고요. 술을 마신 상태여서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실에서 그대로 뻗어서 잤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진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감한 상황이라 어찌해야 될까요? 일단 전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아니라 전 여자친구 집에 나도 모르게 발길이 가서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니까 술이 너무 취한 관계로 이제 그대로 잠이 드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상담자분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상담자분은 억울한 면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평온하게 누리는 이제 자신의 공간 안에서 음,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원치 않는 사람이 그쵸. 들어와서 더구나 자고 있었다. 음, 네,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음. 사연의 무게를 좀 상담자분이 아셔야 될 것 아셨으면 같아요.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자분은 참 난감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좀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거침입죄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립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네, 사람이 이제 주거하는 혹은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이제 이거에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온을 누리는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을 하는 경우에 주거 침입이 성립이 되고요. 또 퇴거를 요청했을 때 퇴거를 불응하는 경우에도 역시 퇴거 불응죄가 동조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담자분 상황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일단 여자친구는 신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이 뭔가 법적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상황을 좀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죄를 주장하실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미 들어와서 잔 것도 많고, 맞고, 이제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침입한 것뿐만 아니라 뭐 도어락을 눌렀다든지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 자체도 미수로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난감하다, 고의가 없었다,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괘씸하게 볼 여지가 많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술을 마신 상태여서 이제 뭔가 의도를 가지고 간 건 아니라는 부분, 그렇지만 매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나는 이런 고의가 없었다. 너무나 술에 취해서 들어갔을 뿐이다. 라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상황에서 어차피 내가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고 이렇게 뭔가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양형적인 요소를 고려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단 주거 침입죄가 실제로 발생을 했을 때 뭔가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인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요즘에는 이제 현관에서 뭔가를 누르려고 했다든지 하면은 그 현관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안에서는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녹화를 맞습니다. 해두신다던가 네. 아니면 바깥에서 뭐 문을 두드린다던가 뭐 음, 들어오려는 시도를 하는 소리가 계속 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녹음을 해두신다던가 하는 네. 증거를 확보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도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지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